여러분, 밑 빠진 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부어도 물이 다 샌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8대 사회보험을 보면 딱 그 짝입니다. 갖다가 돈을 부어도 이게 밑 빠진 독처럼 줄줄 새고 있습니다. 8대 사회보험 이러면 여러분도 아는 4대 연금 있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요. 그리고 4대 보험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8대 사회보험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8대 사회보험이 다 난리예요. 다 난리예요.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예요. 왜냐하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요, 표 떨어질 각오를 하고 이 8대 보험에 대해서 개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꿨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요, 이 부분에 손도 하나 까딱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늘렸습니다. 더 늘렸어요. 지급액을 더 늘렸어요. 지급기간도 더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부채에 이어서 말입니다. 나라 곳간에 이어서 이 사회보험의 곳간까지 퍼준다. 국부를 다 퍼준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얼마나 퍼부을까? 진짜 말도 못하게 퍼붓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퍼붓는 게 이 정도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8대 사회보험에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 작년에 18조 9,499억 원이나 지원했습니다. 18조 9,499억 원. 여러분도 알다시피 4대 연금이나 4대 보험이나 다 이것은요, 돈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기 부담 원칙이에요. 근데 자기 부담 원칙인데 돈이 바닥이 나니까, 고갈이 되니까 정부가 세금으로 혈세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 군인연금도 마찬가지, 사학연금도 마찬가지. 내가 낸 만큼 좀 더 받는다 그런 개념이잖아요. 지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험료를 낸 만큼 혜택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지가 못해요. 낸 것보다 더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국가 지원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개혁하라는 개혁은 하지 않고 그야말로 늘리기만 했으니까 말입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2017년에 국가지원금 총계가 13조 3,972억 원이었어요. 그러던 것이 2018년에는 14조대죠. 2019년은 15조. 급기야 2020년에는 18조대예요. 18조대. 이게 2019년 대비 2020년에도 21.4%나 급증했습니다. 21.4%. 문재인 정부 초기하고 비교해 보면요. 41.4%나 늘어났어요. 41.4%. 그러니까 개혁은 전혀 하지 않고요. 퍼주기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쉽게 생각하면 박살나는 거예요. 박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말입니다. 18조 9,499억 원 중에 가장 많은 국가 지원금이 들어간 것은요, 건강보험입니다. 의외로. 예. 건강보험은 9조 7,391억 원이나 들어갔어요. 예. 이게 2017년부터 7조 원대에서 2020년 9조 원대까지 폭증했습니다. 왜 늘었을까요? 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대한다면서 문재인 케어를 확대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나라에서 혈세로 지원하는 지원금이 엄청 늘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냥 퍼주기 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라 지도자라면요, 이게 국가에 어떻게 도움이 되고 또 국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아주 면밀히 파악한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권력욕에 앞서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그 욕심에 앞서서 무조건 퍼주기를 한다, 이런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결국 말입니다. 건강보험의 어떤 국가지원금 확대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부담도 굉장히 커졌어요. 왜?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보장성 확대했으니까 문재인 정부 지금 1년, 2년, 3년, 4년, 5년 다 올렸습니다. 다. 5년차 전부 다 올렸습니다. 전부 다. 2018년에는 2.04%를 비롯해서 2019년에는 3.49%, 그리고 내년이죠. 2022년에는 1.89%까지 올렸어요. 안 올리는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은 지금 고갈 직전입니다. 고용보험은 국가지원금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이거 보시면 아시죠? 이게 고용보험은요, 직업기간이나 직업금액도 늘렸어요. 안 그래도 국가 재난이잖아요. 그 재난에 발맞춰서 금액도 늘리고 기간도 늘리니까, 금액은 평상임금의 50%에서 60%로 올렸죠. 직업기간은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갈이 된 겁니다. 고용보험은요. 올해 고용보험 완전히 고갈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금도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 혈세가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해를요. 이게 여러분 표를 찍어줄 때 절대적으로 공약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공약이 어떻게 수정되는지도 우리가 겪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공약이니까 실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면, 물론 공약이니까 실천해야 되겠지만 애초 무리한 공약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망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앞으로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전부 고용보험 혜택 넣는다 하고요.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를 추진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은 점점 커질 겁니다. 국회 예산처가 올해 적립금 예상을 했는데 10조 있던 고용보험, 박근혜 때 10조 있었죠. 박근혜 정부 때. 10조가 적립되어 있던 고용보험이 다 사라지고요. 올해는 적자가 납니다. 2조 6,994억 원 국회 예산정책처는 적자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17년, 2019년,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연속 적자를 냈습니다. 지난해 국가 지원금 덕분에 소폭 흑자로 돌아섰지만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아마 앞으로도 계속 적자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급속한 노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공무원연금은 어떻습니까?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가 나고 있고요. 군인연금은 이거 참 심각하죠. 1973년부터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1973년부터.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 고용보험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게 더 큰 문제라는
사학연금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2048년이 가면 적립금이 소진될 거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산재보험도 직종을 계속 늘려가기 때문에 예.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나라 빚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 빚은. 나라 빚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라 빚은. 아니 국가에 세금이 계속 들어가니까 예. 오죽했으면 고용보험도 예. 인상을 했겠어요. 오죽했으면. 결국은 말입니다. 이렇게 마구마구 퍼준 거 국부는 다 퍼준다. 국부를 다 퍼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마구마구 퍼준 거 결국은 여러분들과 제가 다 부담해야 돼요. 이게 세금 올리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세금 올리는 방법밖에.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주머니에 나올 일도 없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주머니에서 나올 일도 없습니다. 그들도 나오겠지만 우리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쓰기는 그들이 다 쓰고 예, 생색은 그들이 다 내고 우리는 청구서만 받는다. 이런 예, 진짜 한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퍼줬는지. 문재인 정부가 퍼준 거 보세요. 407조 8천억 원입니다. 407조 8천억 원. 박근혜 정부 국가 부채가 늘어난 게 170조 4천억 원이면 문재인 정부는 407조 8천억 원이에요. 아직도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나라 부채는 나라 부채로대로 늘고요. 예. 8대 사회보험의 부채는 부채대로 늘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점점 더 늘어나니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실제로 연금충당 부채가 1,000조가 넘습니다. 연금충당 부채가. 그렇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은 빚공화국이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일반 사람과 대통령이 똑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어쨌든 일반 사람보다는 지도자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일반 사람보다가 더 솔선수범하고요. 예.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과연 그런가? 그냥 정권만 재창출하면 된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마구마구 국부까지도 다 퍼주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예, 나라에 대한 어떤 큰 계획보다는 비전보다는 그들 패거리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그들 세력들에 의한 권력의 장기 집권 뭐 여기에 더 큰 욕심이 있는 것 아닌가? 전 그래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